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6월 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내일 또 휴장이에요. 우선 휴장을 앞둔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시장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가 0.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2600포인트를 돌파하고 깨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이 나와서 0.26%, 양시장 모두 오늘은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크게 밀렸던 종목은 없었어요.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었고요. 반대로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쪽, 이쪽은 그래도 준수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별다른 특징이 있었던 업종은 없었고요. 개별주로 알테오젠만 7%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은 1, 2% 정도? 그 정도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조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은 별다른 적극적인 매매가 없었어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모처럼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별다른 특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만 보더라도 오늘은 다소 조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이 1000억 가까운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규모만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과거에 매수했던 규모로 봤을 때는 한두 번에 이렇게 순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미약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급이 나뉘었잖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많은 수급이 들어왔던 만큼 하루 이틀에 매도세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전지 대형주 내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고, 삼성 SDI는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많지 않았고 그냥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은 쉬어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현대인프라코어. 오늘 외국인의 매수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조선주가 상위권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기관의 규모도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선주가 두 종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서 또 한 번의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이 1% 급등이 나왔고, 한번 줄여볼까요?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작년 8월의 고점, 여기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했고,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던 만큼 어쩌면 쌍봉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던 만큼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쌍봉의 흐름은 개별 종목에서도 대입이 돼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먼저 삼성 SDI, 이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작년 11월에 한번 고점을 형성했었고, 그리고 올해 3월쯤에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돌파를 했지만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우리가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이렇게 매물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도 매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 터치를 한다면 다시 높은 확률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교적 첫 번째 부분, 그 근처에서는 쌍봉이 많이 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위치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직전 고점 매물대가 있었던 만큼 쉽게 돌파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것이고, 그 고점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자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현대로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첫 번째 고점이었고, 또 두 번째, 3개월 만에 터치를 했지만 바로 터치하자마자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직전 고점을 목표가로서 수익 실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고, 또 직전 고점 때까지 지수가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럴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1.45% 상승이 나왔고 최근의 고점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고, 다우지수도 오랜만에 2% 급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일본 니케이가 다시 한번 1.9% 급등과 함께 지금 3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흐름이라면 여기 차트에도 잡히지 않는 80년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대만은 소폭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고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의 흐름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국내 시장은 내일 휴장이라서 그런지 지수의 흐름은 양호하다고 해도 대형주의 큰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모두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2차전지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상승과 함께 최근에 추세를 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은 최근에 추세가 돌아선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들을 봤을 때는 1분기 실적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체 업황들을 봤을 때도 반도체는 3분기부터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주류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적 전망치들을 조사해보니까 3분기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약 3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증권사의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증권사의 전망들을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추세적인 측면을 조금은 들여다보거든요. 예를 들어 실적 전망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 시점에 다가올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3분기 실적이 한 달 전 집계했던 평균치보다 소폭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평균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적 전망치를 볼 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설정하잖아요. 그 가격 고지고대로 보지 마시고요. 수많은 증권사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권사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만원을 갈 것이다, 이런 추정치를 발표했다고 해서 그 가격까지 홀딩해보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투자가 어려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설정을 하시고 지금의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일도 휴장이니까 휴장에 앞서서 몇 가지 재료들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 최근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국내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미국의 FMC가 있죠. 지금 패드워치의 전망을 보면 금리 동결이 80%거든요. 그래서 동결의 무게를 더 싣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현지 시각으로 6월 5일 오늘이에요.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MR 헤드셋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로 공개를 하게 된다면 지난 2015년도 이후로 애플워치였죠. 그 이후로 처음으로 새로운 기기를 공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기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연관성 있는 이슈. 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처음으로 OLED 제품을 제네시스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2021년 당시에는 현대차 아이오닉5의 사이드 미러, 이쪽에 모니터형 OLED를 공급했다면 지금은 거기서 한층 나아가서 제네시스 운전석 계기판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제품이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OLED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전장 쪽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조금 전 기사 애플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MR 헤드셋도 OLED 제품이 활용될 수 있는 만큼 OLED 디스플레이 확대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본격적으로 하반기라든지 나아가서 내년 초까지 주가의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사를 한번 연관지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새로운 기사를 보면 작년부터 리튬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시세를 분출했어요. 그런데 리튬이 아닌 마그네슘을 활용해서 2차원지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했고, 마그네슘을 활용할 경우에는 리튬보다도 에너지 저장 용량이 2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리튬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굳이 관련주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첫 번째로 아진산업,
이 종목은 마그네슘을 활용해서 합금 판재 성형 및 접합에 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코엠텍. 지금 이 종목은 마그네슘 제품 공장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업종이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기술이 소개가 되었고, 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는 어떤 특정 기술에 따라서 또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사례를 많이 봐왔던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사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시장이 다시 쉬는 만큼 또 하루 잘 쉬고 나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국내 시장을 기대해 보고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